의사 A는 대학병원에서 심장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일반 병원에 비하여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수라는 명예에 만족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속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성과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진료에 따른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병원 교수에게 진료 성과에 따른 성과급 제도는 문제가 없을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은 물론 대학병원도 근무한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소위 연공, 서열형 임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공, 서열형 임금체계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하며 장기적인 충성심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직무 능력이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다르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병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뛰어난 업무 성과를 내지만 연차가 낮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는 젊은 능력이 있는 의사들은 불만을 가지고 병원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연공, 서열형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바로 진료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들도 의사에게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병원은 전체의 25%에 불과하였지만 2011년에는 공공병원의 94.4%, 민간병원의 70%가 의사에 대한 성과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대학병원의 85%가 진료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들이 의사에 대하여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아닌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병원도 2016년부터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들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과급 제도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연공, 서열형 임금체계만으로는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의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구한 실력이 있는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과급 제도는 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 병원의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민간병원은 물론 국공립병원에서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는 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서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진료의 질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매우 어렵지만 진료 수익은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첫째, 진료의 질이 아닌 진료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는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 영역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진료 수익에 따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면 의사가 검사나 치료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의 검사나 의료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의사가 방문 횟수를 늘리거나 불필요한 검사나 의료행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쉽게 진료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과잉 검사나 치료에 크게 저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성과급 제도는 의사들 사이에 소득 격차를 일으켜 팀워크와 협동 형성을 막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병원의 성과급 제도가 성과급 총합이 정해져 있어 어느 의사가 많이 가져가면
다른 의사는 적게 가져가는 제로섬으로 운영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성과급 제도는 소수의 동기 유발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성과급 제도는 의사들이 생존율이나 완치율과 같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단순히 진료 수익에만 골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는 이미 검증된 가격이 싼 검사나 치료보다는 수익 증대를 위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비싼 최신 검사나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평가자인 병원 경영진은 성과급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의 이익보다는 병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신에게 불만을 가진 세력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몇몇 병원의 경우 의료진 간의 진료 실적을 공개하면서 의사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무언의 압박이나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의업을 한다는 자체로 인하여 사회적인 인정과 존경을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의료를 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제도는 의술을 행하는 자체로서의 긍정적인 동기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급 제도는 병원의 수익을 높이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성과급 제도가 정말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2014년 환자 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1% 줄었지만 1인당 의료 매출은 6.4% 증가하였고, 외래부문 역시 환자 수는 1.9% 증가하였지만 1인당 의료 매출은 4.8%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많은 선진국도 의사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목적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 병원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서약을 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의사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등 성과급에 대한 감시체계나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진료 수익에 따른 성과급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